이거 보시면은 하우스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흔히들 보는 수박이잖아요. 근데 수박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애플 수박입니다. 크기가 작죠? 또 다른 수박 있어요. 망고 수박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과일 판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전 여기 아무것도 없죠. 저는 재고가 없이 과일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7월부터 5월 31일 이 기간 동안 제가 누적 매출 11억 3,900만 원. 6월에는 좀 어떤 편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부터 해서 이제 설날까지 갑니다. 지금 시작해요. 정말 좋은 타임입니다. 과일 위탁은 저자본으로 가능한 거예요? 진짜 한 300만 원도 안 돼서 할 수 있어요. 사실 온라인 스토어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다 이것저것 비교해 봤을 때 과일 위탁만큼 솔직히 쉬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과일 위탁 판매하고 있는 24살 안동준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과일 위탁 판매를 하셨을까요? 저는 군대 전역하고 나서 바로 과일 위탁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역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된 걸 치고 지금 복장이 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자주 잠옷으로 입습니다. 바로 앞에 한강이 보이네요, 대표. 남산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 집을 꼭 오고 싶었었어요. 평소에 염두해 두신 이런 집인가요? 네, 원래 저는 여기 말고 고시원에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딱 누우면 끝나는 정도의 크기였는데 지금 이제 여기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일 판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전 여기 아무것도 없죠. 뭐 없습니다. 과일을 파는 사람인데 냉장고에 과일이 없어요. 저는 재고가 없이 과일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위탁이다 보니까 재고 걱정이 없고 리스크도 현저히 적습니다. 저는 보통은 오프라인에 가서 네. 그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거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에서 구매 많이 하나요? 실제로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요. 30, 40대 주부분들이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실제로 자취를 해보니까 이제 쿠팡을 통해서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았던 점이 실제로 그 최근에 시켰던 리뷰를 보면은 그때 이제 달렸던 리뷰니까 지금도 달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하셔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7월부터 5월 31일 이 기간 동안 제가 누적 매출 11억 3,900만 원 이렇게 지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매출이면 마진은 어느 정도 남아요? 이제 뭐 광고비라든지 뭐 다른 비용 같은 걸 합쳐서 평균 한 15% 정도 마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최고 많이 매출을 낸 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그 설날 때 1매출 3천만 원을 한번 달성을 해봤거든요.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날 이런 대목 같은 경우는 과일이 정말 잘 나갑니다. 6월에는 좀 어떤 편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부터 해서 이제 설날까지 갑니다. 지금 시작해야겠네요. 정말 좋은 타임입니다. 6월에는 어떤 과일이 잘 나갈까요? 복숭아랑 자두철이 이제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복숭아를 좀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뭐 천도복숭아, 뭐 신비복숭아 여러 가지 복숭아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팔릴 거라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하셨나요? 이거는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툴인데 이게 검색량을 좀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사이트입니다. 천도복숭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종합 차트에 있는 걸 보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어떻는지 올해는 또 어떻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작년 했을 때 지금 검색 수가 7만 정도 나왔어요. 7만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물은 연중으로 팔리는 수요잖아요. 그래서 물을 검색했을 때 보면은 3만, 물을 이럴 정도로 시키는데 과일이 7만이 나와요. 그러면 비교했을 때 정말 잘 팔리겠죠? 솔직히 데이터를 비교해서 잘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는 와닿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게 잘 팔리나요? 그럼 제가 좀 이따 카페 가는 길에 마트를 한번 들려서 진짜 이게 맞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깔끔하게 입고 나오셨네요. 나갈 때는 또 깔끔하게. 챙기시는 게 딱히 없네요. 노트랑 노트북이랑 마우스, 충전기. 사업하기 전에는 과일에 대해서 좀 잘 아셨나요? 과일 하면은 사과, 배, 귤 약간 이 정도밖에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하면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저는요, 복숭아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제 복숭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행복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 사업 중에서 과일 위탁 사업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온라인 스토어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구매 대행이라든지 로켓 그로스라든지 다 이것저것 비교해 봤을 때 과일 위탁만큼 솔직히 쉬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진율도 보면은 다른 공산품 대비했을 때 되게 좋거든요. 고정비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과일 위탁은 저자본으로 가능한 거예요? 진짜 한 300만 원도 안 돼서 할 수 있어요. 뭐 돈이 많을수록 더 좋긴 하겠지만 근데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본금은 어느 정도 갖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군에서 모은 군적금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걸로 조금 여유롭게 시작을 한 편이긴 해요. 군인 월급 요즘 얼마예요? 제가 나갔을 때
딱 200 받기 시작했거든요. 군 적금을 그럼 얼마나 모으신 거예요? 저는 2천만 원 모아서 나왔어요. 장점을 많이 해주셨는데 단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농장 발주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아침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발주를 안 하면은 주문이 안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저한테는 단점이라서. 지금도 주문 들어왔네요. 계속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이동 중에도 계속 돈 벌고 있네요. 그쵸. 계속 들어옵니다. 네, 여기 천도복숭아 있네요. 아, 요게 대표님 네. 판매하시는 상품인가요? 네, 저도 천도복숭아긴 한데 저는 이런 정도 크기를 하지 않고 사실 클수록 더 맛있거든요. 저는 큰 거를 실질적으로 배송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숭아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하우스 복숭아. 이게 복숭아도 시즌별로 조금씩 나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하우스 복숭아들. 그럼 오프라인에 오면은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이렇게 포장이 잘 돼서 배송되나요? 그렇죠.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택배로 오다 보니까 좀 상하거나 뭔가 파손이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특징에 맞게끔 농장에서 정말 잘 포장을 해서 와줍니다. 사과도 있네요. 사과는 1년 내내 잘 팔립니다. 근데 이제 사과도 또 종류가 나눠져서 이런 거 부사 사과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거의 연중으로 먹을 수 있는 사과고, 이제 9월달이 또 되면은 홍로 사과라고 완전 빨간 사과가 있어요. 그냥 딱 사과 하면 생각나는 그런 빨간색 있잖아요. 지금 복숭아 팔다가 9월에는 또 사과 연달아서 팔면은 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하우스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흔히들 보는 수박이잖아요. 근데 수박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애플 수박입니다. 크기가 작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얘를 애플 수박이라고 저희 불러요. 이것도 달아요. 또 다른 수박 있어요. 망고 수박 들어보셨나요? 아, 처음 들어요. 흑수박.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과일 위탁하신다고 하셔서 소싱할 게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많습니다. 여기 체리 있는데 보시면 미국산이라 적혀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농장이랑 연락했는데 저희가 미국 농장에다 전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걸 쓰면 되냐, 도매처를 이용하시면은 파레트 채로 막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발주를 하면은 체리 같은 것도 판매를 할 수 있죠. 이제 과일은 다 보신 거예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제 약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작업하실게요?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밖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상품 보고 왔는데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가지 않아도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과일이 잘 팔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에다가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가 뭔지, 어떤 키워드가 잘 나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쇼핑 인사이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분야를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 식품을 선택을 해주고, 식품에서 저희는 농산물을 선택을 해줄게요. 과일까지 3분류를 정해줍니다.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저희가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24년 6월 9일부터 24년 7월 9일까지 해서 검색을 해주면은 이제 복숭아, 신비복숭아, 납작복숭아 이런 키워드들이 앞으로 뒤 한 달 동안 잘 팔릴 만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비복숭아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복숭아 카테고리에서도 인기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4분류를 복숭아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진짜 많은 복숭아들이 있어요. 복숭아, 신비복숭아, 납작복숭아, 대극청복숭아. 그 중에서 우리가 신비복숭아를 한다. 이제 그거를 구글에다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비복숭아 농장 보면은 여기 다 나오거든요. 농장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농부님이 직접 올리신 상품인가요? 네, 농부님이 직접 올리신 상품인데 이제 여기 연락처 이런 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 피디님이 막 전화해가지고 막 주세요 하면은 그분들이 잘 팔겠구나 해서 주시는 경우가 보통은 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게 지금 도매처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전화라든지 이 농장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 같은 거는 거의 안 하셔도 된다고 보면 돼요. 농장처럼 똑같이 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저희가 농장을 찾거나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생략을 시켜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도매처에서 상품을 소싱하고 나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등록하고 계실까요? 수동으로 직접 등록을 하고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AI로 쉽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이제 상품명 을 먼저 짓는데 이렇게 하우스 자두를 입력을 해주시고 새콤, 달콤 뭐 이런 것도 넣어주시고, 이 과일이 조금 더 프리미엄이다 그러면은 뭐 프리미엄 이런 걸 넣어주셔도 되고요. 뭐 농장에서 바로 오니까 우리 농장 직송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명에 이런 정보를 녹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다른 판매자들은 어떻게 상품명을 작성하는지를 좀 지켜보면 돼요. 쿠팡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산지 직송, 순차 출고 중, 새콤달콤, 고당도 하우스 자두, 이제 프리미엄 새콤달콤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뭔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 상품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면 돼서 이런 키워드 하나를 조금씩 다 바꿔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괜찮은 상품명이 나옵니다. 그럼 과일 위탁 판매는 상세 페이지도 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상세 페이지 자체가 그렇게 크게 공을 안 들여도 전 지금 잘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그래서 이 상품이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들어가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 만드시는 거 직접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GPT로 만든 건데요. 제가 원하는 과일만 입력을 하면은 그 과일에 대한 특징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한번 예시로 부사사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냥 부사사과 하나만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GPT에서 갖고 왔던 걸 이렇게 구글 시트에다가 복사를 해주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링크를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링크를 복사해서 이제 이 서량이라는 상세 페이지를 아까 부사사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는 무슨 툴이에요? 이거는 이제 피그마라는 툴인데 지금 피그마 기능 중에서 이렇게 구글 싱크를 활용해서 한 번에 바꾸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옆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제가 사과 상세 페이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글도 다 보면은 막 써진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특징을 잘 적어줬어요. 리뷰 사진도 바뀌고 이제 사과로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툴은 작성해 두시고 네. 거기에 이미지랑 텍스트만 바꿔치기 하는 거네. 어떤 상품을 하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을 하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런 이미지들은 어디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촬영도 직접 하시나요? 직접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도매처에서 사진을 또 제공을 해줘가지고 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경쟁력 있는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실제로 판매하는 저희 금액이 쿠팡에다 검색을 했을 때 평균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과일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중요하다 보니까 비싸더라도 좀 더 좋은 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만 아니면은 잘 판매가 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저희 스승님이 주신 계산기인데요. 이제 제가 이 계산기에다가 그 마진을 넣으면은 그 마켓 수수료라든지 제가 원하는 마진율대로 어느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파는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10,000원만 넣어주면은 마켓 수수료랑 다 고려해서 한 15,620원 정도에 팔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을 이제 쿠팡에다 봐서 그 가격이 괜찮다고 하면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경쟁력 있는 가격이고 잘 팔리기까지 하겠죠. 대표님 상품을 하루에 몇 개 정도 업로드 하세요? 하루에 한 개 올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주에 좀 몇 개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미리미리 좀 뭐 할지를 생각을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일정에 맞춰서 합니다. 상품 수를 많이 등록한다고 해서 판매가 또 잘 되는 건 아니나 보네요. 그쵸. 사실 양으로 해서 많이 하면 어떻게든 팔 수 있겠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잘 될 만한 거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될 만한 상품들만 해야지 좀 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럼 대표님이 마케팅이나 광고를 따로 하시고 계세요? 저는 하긴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 제가 쿠팡에다가 감귤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1위가 리뷰가 22개밖에 안 되고 지금 1등이죠, 근데 보면은 4등에서 얘는 지금 리뷰가 6만 개예요. 6만 개를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리뷰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데를 저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쿠팡은 이런 롤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올려도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초보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리뷰가 많은 판매자가 있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잘 판매가 되고요. 초반에는 이렇게 하고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차츰 이렇게 광고도 해보면서 매출을 더 키워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품 이제 등록하신 거예요? 등록하기 직전에 제가 그 스승님한테 가끔 이렇게 조언을 좀 구하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내시죠? 저 피드백 좀 받으려고요, 대표님. 네, 어떤 거예요? 저 이번에 천도복숭아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선물이요? 가격이랑 이거 좀 보내봤거든요. 괜찮나요, 이 가격? 요 정도면은 평균가 정도 되는 것 같고, 요거 신비는 이번에 저희 사이트에서도 해요. 네, 괜찮은 곳 농장 계약해놨으니까 물량 딸리거나 아니면 괜찮으면 여기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지금 네. 카톡으로 썸네일 하나 보냈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약간 과즙이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조금 말라있는 느낌?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햇빛이랑 그 물에 방울방울 반사되는 느낌이 좀 더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미지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혹시 올해 한번 밀어볼 만 할까요? 요거는 무조건 잘 팔려요. 지금 완전 시즌이라서 거의 뭐 한
5억 나오지 않을까 매출이? 대표님 이거 진짜 완전 왕창 팔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대표님. 예, 알겠어요. 화이팅해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끝나고도 이렇게 피드백을 잘 주시나 보네요. 원래도 이렇게 피드백을 잘 주시는데 이제 더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더 잘 알려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썸네일 같은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구매 전환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존 거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농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물기 맺히고 생기 있어 보이는 썸네일을 좀 더 추천해줬기 때문에 전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정은 다 끝나셨나요? 네, 오늘 일정은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집에 가서 운송장을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만 해주면 오늘 일과는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과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과일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뭐 야채라든지 수산 쪽도 좀 확장을 해서 더 많이 좀 팔아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첫 달 매출이 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저랑 같이 했던 동기분 중에서 5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첫 달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오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나이랑은 상관이 없고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서 그분 매출이 좀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